몰디브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나라 중에서 아마도 가장 믿기 힘든 곳일지도 모릅니다. 국토의 99%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개는 전혀 키우지 않으며 돼지고기 섭취를 포함해 많은 것들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몰디브에만 존재하는 19가지 금지법과 기이한 문화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 1분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분명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19번. 간통은 태형으로 처벌. 만약 몰디브의 거리에서 경찰이 사람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끼어들지 마세요. 이 나라의 법에 따르면 간통한 사람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 방식입니다. 몰디브 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법의 보호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통한 사람은 공개적인 장소로 끌려나와 태형을 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여성입니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여성 184명이 태형을 받았고 남성은 3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남성들이 혐의를 부인하기만 해도 무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는 18살의 젊은 엄마가 100대의 태형을 받고 병원에 실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통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임신한 사실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간통에 연루된 2명의 남성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곳 여성들에게 또 하나 극도로 불공평한 점은 바로 연애와 결혼 문제입니다. 허락 없이 누군가와 결혼하거나 정해진 약혼자를 거부하는 것조차 간통으로 간주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몰디브 여성들이 겪는 가혹한 현실이며 이는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8번. 국토의 99%가 바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몰디브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달리 국토의 99%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도 아대륙 남서쪽에 위치한 이 나라는 약 12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이며 대부분의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이 나라에는 해수면보다 높이가 1.8m를 넘는 산호섬이 하나도 없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높은 지대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몰디브입니다. 이 인도양의 군도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나라 중 하나로 국토 면적의 80% 이상이 해수면 2m 이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빌링기르디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 높이조차 고작 5.1m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낮은 지형은 몰디브를 기후 위기의 영향, 특히 해수면 상승과 점점 더 잦아지는 강한 폭풍에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외딴 섬의 많은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수도 말레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몰디브 정부는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일부 해결책은 기술적으로 매우 고도화되어 있고 많은 비용과 자원이 소모됩니다. 정부는 바닷속에서 모래를 퍼올려 인공섬 후루말레를 조성하고 이를 말레와 연결하는 도로도 건설했습니다. 또한 바다 위에 떠있는 플로팅 시티 건설 계획도 진행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자연에 기반한 저기술형 해결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7번. 마법과 주술에 대한 믿음. 몰디브에 머무를 계획이 있다면 마법과 주술에 관련된 문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몰디브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 특히 주술 사용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한 주문, 평화를 위한 주문, 타인을 해치는 주문 등 이 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마법이 존재합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사랑의 주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광객조차도 예외가 아니니 왜 자신에게 주문이 걸렸는지 의아해하지 마세요. 심지어 몰디브 전직 대통령조차도 주술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3년 9월 대통령 선거 투표소 인근에서 수상한 코코넛 하나가 발견되어 경찰이 압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코코넛이 마법과 주술 의식에 자주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주술에 대한 믿음은 전통 이슬람교의 교리에 속하지 않지만 몰디브에서는 여전히 널리 퍼져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16번. 이슬람 비판은 금지. 이슬람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몰디브에서는 절대 이 종교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몰디브 사람들은 종교를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실제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7년에 제정된 몰디브 헌법에는 이 나라의 시민은 반드시 이슬람교도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종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시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육 과정에도 이슬람에 대한 정보, 교리, 역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에는 아예 종교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도 따로 존재합니다. 원래 몰디브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12세기경 무역을 위해 몰디브를 방문한 무슬림 상인들에 의해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6세기에는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당시 통치자들은 기독교 개종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이는 폭력과 유혈 사태로 얼룩지며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권이 회복된 이후 대통령과 내각 구성원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5번 술 구매 금지.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따뜻하게 환영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할 것도 요구합니다. 술은 호텔이나 리조트 내에서만 마실 수 있으며 그 외의 장소에서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을 리조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술이나 돼지고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몰디브 사람들의 종교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리조트 섬에 숙박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리조트 내에서는 자유롭게 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14번 세계 최초의 수중 내각회의. 엄격하게 통제된 회의실도 근엄한 분위기도 없습니다. 몰디브의 내각회의는 물속에서 열립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진짜로 물속입니다. 2009년 10월 17일 몰디브 공화국의 내각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역사적인 수중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해수면 아래 5m 깊이에서 약 30분간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스쿠버 장비와 특수 잠수복을 착용한 채 화이트보드와 수신호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다소 괴짜 같은 행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메시지는 매우 진지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해 전 세계에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몰디브 대통령 모하메드 나시드와 내각 구성원들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을 세계 각국에 촉구하는 공식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는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경고 메시지가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13번 세계 최고 이혼율. 연인과 함께 몰디브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도양의 이 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혼여행지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기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2002년에는 인구 1000명당 10.97건이라는 세계 최고 수치의 이혼율을 기록해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수치는 1000명당 5.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몰디브는 이토록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이유는 법원 절차에 대한 규정이 비교적 느슨하며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몰디브는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에 기반한 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남성이 아내에게 단순히 이혼하자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혼이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몰디브에서는 이혼이 빠르고 간단하며 사회적인 압박도 거의 없습니다. 결혼 자체도 비교적 쉬운 편이죠. 하지만 최근 몰디브 정부는 양성평등을 확대하고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적인 요소 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혼 뒤에 영적인 영향력이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몰디브에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간 외국인 부부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이별이 잦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몰디브에서의 허니문은 여전히 환상적인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12번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말이라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의미하지만 몰디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몰디브에서 금요일과 토요일이 주말로 여겨지는 이유는 특정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 때문입니다.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이며 금요일은 무슬림들에게 매우 신성한 날로 여겨집니다. 주무아로 불리는 금요 예배가 있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몰디브에서는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요일을 주말로 간주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몰디브가 관광 중심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날이라 모두가 쉬는 날로 만들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근무일 체계가 다른 나라들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얻는 실질적인 혜택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과 비키니 착용 금지. 몰디브는 꽤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면 현지인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이나 불쾌한 반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볼에 가볍게 입맞추는 행동조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적발되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커플이 몰디브를 여행할 경우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은 손을 잡는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점은 몰디브로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복장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여성 관광객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비키니나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복장은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비난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율이 다소 낯설거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불쾌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결국 즐거운 여행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리조트 섬에서는 이러한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자유롭게 수영복을 입고 햇볕 아래에서 편안히 휴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0번. 개는 절대 허용되지 않음. 몰디브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입니다. 놀랍게도 몰디브 전역에는 개가 전혀 없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슬람교에서는 개를 안거나 쓰다듬는 행위, 특히 개의 침에 닿는 것은 인간의 몸을 더럽힌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섬나라에서는 개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서구 관광객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몰디브를 방문하려고 하지만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민 문제로 인해 항공사에서 반려견을 아예 탑승시키지 않기도 합니다. 현재 몰디브에는 공항 보안 검색을 위한 용도로 훈련된 탐지견 단 2마리만 공식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그 외의 개는 몰래 반입되었다가 적발될 경우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번. 고양이의 천국. 개와는 정반대로 몰디브는 고양이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동물을 집 안에서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몰디브에는 길고양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수도 말레는 물론이고 사람이 사는 거의 모든 섬에 고양이들이 돌아다닙니다. 대부분이 길고양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고양이들은 털이 길고 눈이 파란 아름다운 품종들이 많습니다. 고양이는 이슬람 문화에서 청결한 동물로 여겨지며 매우 소중히 다뤄집니다. 물론 이슬람에서 신성한 동물은 없지만 일부 고문헌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무에자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매우 사랑했으며 기도 중 무에자가 옷 위에 누워 있을 때 고양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옷자락을 잘라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고양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오랜 이야기와 함께 이어져 내려오며 지금도 많은 무슬림들이 고양이를 정결하고 호의적인 동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8번. 최악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 환경보호 정책을 여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디브는 형편없는 쓰레기 처리 시스템으로 그 모든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이 많은 나라지만 몰디브의 쓰레기 처리 방식은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현대식 처리 시설에서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립지에 모아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몰디브를 찾는 관광객들조차 사람이 사는 섬 곳곳에 쌓인 넘치는 쓰레기 더미, 악취를 풍기는 매립지,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며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바다의 낙원이라 불리는 이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보기 안 좋은 현실입니다. 게다가 몰디브는 다른 나라들처럼 플라스틱 폐기물을 엄격히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몰디브에서는 하루 약 1200톤에 달하는 다양한 쓰레기가 틸라푸시 섬으로 운반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일상 속 생활 습관 자체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몰디브의 환경 문제는 단순히 쓰레기 섬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리와 마푸시 섬에서는 거주지와 리조트에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그대로 버리고 해변에는 바람이 잘 불 때 태워 없애기 위해 쌓아둔 플라스틱 더미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몰디브를 방문하게 된다면 여전히 이 문제들을 직접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 고급 리조트 천국. 몰디브는 눈부신 하얀 모래와 맑고 푸른 바다를 품은 천혜의 섬들 덕분에 세계적인 리조트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섬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고요한 자연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리조트는
정원 전망의 빌라부터 해변가 빌라까지 가격 대별로 다양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숙소는 단연 바다 위에 지어진 수상 빌라입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몰디브의 관광 산업은 1972년 단 3개의 호텔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130개 이상의 리조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몰디브만의 독특한 조건은 하나의 섬에 하나의 리조트만 들어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리조트는 투숙객에게 더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와 럭셔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몰디브는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며 디젤 엔진 대신 태양광 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은 몰디브 국내 총생산의 약 28%를 차지하며 전체 외화 수입의 60% 이상을 벌어들이는 핵심 산업입니다. 정부 세수의 90% 이상은 수입 관세 및 관광 관련 세금에서 나옵니다. 6번. 세계 최초의 수상도시. 앞으로 1년 안에 몰디브를 방문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세계 최초의 수상도시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해변 관광에 크게 의존하는 몰디브에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해양 산호 생태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많은 주민과 대형 여행 업체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인구 증가로 인한 육지 부족입니다. 이에 몰디브 정부는 워터 스튜디오와 협력해 수도 말리과 인근에 약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블록형 수상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양의 200헥타르 규모 석호 위에 지어질 5,000개의 저층 수상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각형 형태의 부유 구조물 위에 건설되어 해수면이 상승하면 도시 전체도 함께 떠오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몰디브 정부는 이 수상도시에 자국민과 외국인 총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2025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 말레에서 배로 약 10분 거리인 이 지역에서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며 세계 최초의 수상 도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5번.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도시 국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바로 몰디브입니다. 몰디브는 약 300.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26개의 산호 환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99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약 200개 섬에는 주민이 살고 있고 80여 개의 섬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육지 면적은 매우 작지만 바다는 넓게 펼쳐져 있어 섬과 섬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한 편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고속보트나 수상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지만 비용이 꽤 비쌉니다. 대신 일반 페리도 운항되고 있지만 이동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몰디브를 찾은 관광객들은 수상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바라보는 맑고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원형 섬들에 매료되곤 합니다. 4번. 모든 사람이 무슬림인 나라. 몰디브는 인구가 매우 적은 나라라서 이곳에 2년 정도 머무르면 거의 모든 국민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몰디브의 인구는 약 55만 7,751명으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무슬림이며 수도 말레에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말레는 몰디브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이자 세계적으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2세기경 이슬람이 몰디브 제도에 전해졌고 이후 왕국이 세워지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과 활발한 무역 및 문화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16세기 중반부터는 유럽 열강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었고 1837년에는 몰디브가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1965년 몰디브는 영국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1968년에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3번. 수돗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몰디브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수돗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몰디브에는 천연 담수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샘물과 지하수 정도가 전부인데 지하수 고갈과 기후 변화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수는 바닷물을 정화해 얻은 것입니다. 몰디브에서는 바닷물을 역삼투압 방식으로 담수화하는 기술을 사용해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이 방식은 정수 효과가 뛰어나긴 하지만 동시에 인체에 이로운 천연 미네랄 성분도 함께 제거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수된 물은 위생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영양 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디브에서는 가급적 상점에서 판매하는 미네랄 생수를 구입해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이번 해변에서는 신발을 신지 마세요. 몰디브에서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헷갈릴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건 아주 타당한 예시입니다. 몰디브의 해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름답고 자연 그대로의 모래사장입니다. 해변을 거닐 때는 호텔방에 신발을 두고 슬리퍼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면 걸을 때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몰디브는 고요하고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하지만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는 반드시 고품질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화상이나 일광화상으로 여행 내내 호텔방 커튼을 치고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자연을 탐험하는 즐거운 여행은 물거품이 되겠죠. 1번 해양생물 훼손 금지. 몰디브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정책이 매우 엄격합니다. 가오리, 간호상어, 돌고래 등 특정 해양생물들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몰디브 해역에서는 이들이 떼지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산호초 감상과 물고기 떼와 함께 수영하는 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나절의 점심 식사까지 포함해서 약 $50의 비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거대한 가오리떼가 해변 가까이 헤엄치고 수백 마리의 순한 간호상어가 관광객들과 함께 유영하며 돌고래 무리가 배 옆에서 원을 그리며 점프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오직 이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매력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틈타 희귀 해양 생물, 예를 들어 흑산호나 메부리 바다 거북 등을 매매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은 멸종 위기종으로 몰디브 정부의 엄격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들을 구매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되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디브에서는 1995년부터 바다거북의 사냥, 포획, 관련 제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디브에서만 볼 수 있는 19가지의 금지 사항과 기묘한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술 판매 금지부터 개사육 금지까지 몰디브는 정말 독특한 문화와 법률을 가진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이 나라의 전통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몰디브에 대한 흥미로운 시선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독특한 탐험 영상들을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